900만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섭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표 뒤에 숨겨진 숫자,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겠습니다. 무엇에 돈을 냈는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반드시 보답할게요. 명품 가방 가격은 원가, 마케팅, 유통, 브랜드 프리미엄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이 비율을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네 덩어리의 비율을 정확히 알면 당신이 실제로 무엇에 돈을 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씩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덩어리부터 봅니다. 가방을 실제로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합계, 즉 원가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번스테인 분석에 따르면 대형 럭셔리 브랜드의 원가 비율은 소비자 가격의 약 23%에 불과합니다. 대형 럭셔리 브랜드 가격 구성 비율 번스테인 분석 기준으로 원자재 플러스 인건비 약 23%, 마케팅 광고 약 6%, 감가상각 운영 약 6%, 기타 유통비 약 15에서 25%, 영업이익 약 40에서 50%. 900만원짜리 가방이라면 실제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원가는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원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브랜드라는 이름에 지불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700만원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먼저 광고비부터 살펴봅니다.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글로벌 캠페인, 패션위크 무대, 잡지 전면 광고, 이 모든 비용이 가방값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매장 임대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샹젤리제, 청담동, 도산대로, 세계 최고가 상권의 임대료는 가방 한 개 가격에 그대로 얹힙니다. 당신이 낸 돈 일부가 그 건물 임대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인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이름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에 기꺼이 지불하는 심리적 비용이 가격의 핵심입니다. LVMH그룹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약 3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린 결과 2021년 이후에는 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익률이 올라갈수록 소비자가 낸 돈은 더 많이 브랜드 금고로 들어갑니다. LVMH그룹 영업이익률 추이 2017년 약 30%, 2021년 이후 40% 돌파, 비교 테슬라, 전기차 영업이익률 약 20% 내외, 명품 핸드백 마진이 세계 최고 마진 전기차보다 2배 높은 구조.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마진이 높다는 테슬라보다 명품 가방의 마진이 2배 더 높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원가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가를 낮추면 보통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정반대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가를 낮출수록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적게 만들고 더 비싸게 팔수록 브랜드는 더 귀해 보이는 역설이 작동합니다. 소비자는 희귀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이 심리를 정밀하게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가를 낮출수록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역설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힌트는 희소성입니다. 답은 희소성과 이야기에 있습니다. 제품을 덜 만들수록 더 비싸게 팔수록 브랜드는 더 귀해 보입니다. 소비자는 쉽게 살 수 없는 것에 더 강렬하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르메스는 버킨백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마케팅 전략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그 욕망이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수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가방. 그 기다림과 좌절감이 오히려 가방의 가치를 높입니다. 에르메스는 이 심리를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설계했습니다. 에르샤 원가율 비교 추정치 기준. 에르메스 원가율 약 30% 이하, 루이비통 약 23에서 25%, 샤넬 약 25에서 28%, 세 브랜드 모두 영업이익률 30% 이상 유지. 샤넬 클래식백 2019년 대비 가격 2배 이상 상승. 브랜드마다 원가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이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유지하고 이미지를 구축하고 희소성을 연출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격이 오릅니다. 재료비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잘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매년 실행합니다. 소비자는 그 공식 안에서 움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배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이 효과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매년 가격 인상으로 정밀하게 작동시킵니다. 샤넬 클래식백은 2019년 대비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장 앞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뜨면 올리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폭발합니다. 브랜드는 이 심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연례 행사처럼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가격 인상 공지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장인의 손길이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024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디올의 이탈리아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알던 명품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하청업체 사고 시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휴일도 없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방 한 개의 공장 납품가는 단 53유로,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디올 매장에서 600유로, 약 384만 원에 팔렸습니다. 원가의 49배입니다. 디올백 실제 원가 구조. 2024년 밀라노 법원 결정문 기반. 공장 납품가 약 53유로, 8만 원. 총원가 추산. 약 598유로. 소비자가의 23%. 소비자 판매가 약 2600유로, 384만 원. 브랜드. 마진 약 77%. 납품가 대비. 소비자가 약 49배. 아르마니도 같은 해 유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3유로를 지급하며 만든 가방이 매장에서 271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브랜드가 수십 년간 팔아온 이야기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이걸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가가 아니라 경험과 지위를 파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원가가 훨씬 낮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알면서도 브랜드가 주는 감정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문제는 알고 사는 것과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구조를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가 200만 원, 브랜드 프리미엄 700만 원. 이 7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면 그게 진짜 명품 소비입니다. 브랜드가 주는 감정과 지위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700만 원이 아깝다면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려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졌습니다. 8만 원짜리 공장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파는 것은 가방이 아닙니다. 그 가방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브랜드는 그 시선을 수십 년에 걸쳐 정밀하게 설계하고 포장하고 판매해왔습니다. 그 시선에 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브랜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명품 소비 판단 기준 4가지 정리. 1. 원가 인식 소비자가의 약 23%만이 실제 제품 원가. 2. 프리미엄 인식. 나머지 77%는 브랜드 마케팅 유통비용. 3. 배블런 효과 가격 인상이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 4. 자기 기준 이미지, 소비인지, 가치 소비인지 스스로 판단. 알고 사는 소비와 모르고 사는 소비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납득하고 만족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이유도 모른 채 후회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900만 원짜리 가방의 진짜 값어치는 당신이 그 구조를 알고 나서 내리는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